네, 행정처장님 답변은 계속해서 대법원은 법률시민 관계로 수만 페이지 기록을 다 보지 않는다 또는 안 와도 된다, 또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만약에 법률시민 관계로 수사 기록이나 또 수사 기록 이외에 피고인 측이 낸 각종 증거 자료 또 변론서 등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수만 페이지 기록을 상고심에 보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상고심이 아까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75평의 대법관 방을 그 대부분을 접견실을 창고 기록 보관 창구로 사용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법률적 쟁점과 견해만 물어보라. 우리 대법원에서 곧바로 전원합의체를 소집해서 법률적 쟁점과 견해를 답변해 주겠다라고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수만 페이지를 굳이 보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수만 페이지 기록을 봤다는 자료조차,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상식 수준인 것이죠, 이 질문 자체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답변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법률심이니까 골라서 보기만 하면 되고, 충분히 보고 빠짐없이 보고 열심히 봤다, 35일 충분했다 하십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이 180도 다릅니다. 한 대법관은 거의 고백록 같은 판결문을 썼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보석과도 같아야 되는데 그 보석은 가공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원석을 다듬고 하는 것처럼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숙려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태부족해서 아쉽다, 통탄한다라는 기조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마음과 소통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답변을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서면 질의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로그 기록 확인을 요구했고, 재판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실제 재판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와 사실상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질의, 또한 실질적인 심리 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 형태 기록의 배부 및 시기에 대한 질의,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한 지적, 1, 2심 기록이 전자문서화되어 대법원으로 이송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 사건 접수 시 즉시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대법원장과 국무총리와의 회동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구, 대법원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서 특별 송달과 함께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음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 사건이 위에 있다라는 손글씨 작성자 확인 요구와 허위사실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재판기록 인수자 및 구체적인 인수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인에 따른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 확인을 위한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영장재판 관련해서는 내란 공범자에 대한 영장기각 타당성의 질의도 하셨습니다. 영장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3일 당일 대법원 내 회의 실시 이유에 대한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대법원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6일 내일 오전 10시